일단은 정책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근데 전망 같은 경우는 점도표 빼고는 모두 다 바뀌었다. 그 FOMC 위원 18명 가운데 4명 늘어난 게 하나의 시그널은 아닐까요? 시장이 너무 충격은 안 받대 변화 가능성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옷차림을 보니까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예. 네, 그런 화사한 그 분위기가 나오네요. 일단 지난밤에 그 FOMC 회의가 있었죠. 그 결과를 보고 뭐 지금 상당히 그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일단 어떤 그 이슈가 있었는지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정책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근데 전망 같은 경우는 점도표 빼고는 모두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일정 구조 부양책과 빠른 백신의 보급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전망을 바꿨고요. 일단 경제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4.2% 전망을 했었는데 6.5%로 수정을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5%에서 4.5%,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1.8에서 2.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점도표거든요. 점도표가 물론 이제 몇몇 위원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하긴 했지만 그 점도표의 중간값은 여전히 23년까지 금리 동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그래서 질문이 많았어요. 전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그 점도표 안 바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단 그 팬데믹이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에 기반해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우리는 실제를 보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일단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점도표 보면 그래도 지난번에는 그 FOMC 위원 18명 가운데 이제 1명 정도 점도표에 이제 인상 쪽에 찍었는데 이번에는 4명 늘어난 게 하나의 시그널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시장이 너무 충격은 안 받대 변화 가능성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연준이 작년 12월부터 이제 뒤에다가 그 경제 전망 요약을 좀 붙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확산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의 성장률, 고용, 물가의 전망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고 있느냐로 이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경제 전망이나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전망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불확실성이 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우리 전망이 많이 더 불확실해졌어. 그리고 그 인플레 전망이 위쪽에 조금 더 전에보다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이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긍정적인 거는 일단 경제 회복이 좀 빨라졌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졌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1% 사실 1%라는 것도 상당히 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2.3% 정도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전망 8% 전망하는 곳도 있고요.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전망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시나리오에 없었던 1.9조라는 엄청난 경기 부양책 여기다가 사실 우리가 백신 보급이 되긴 될 건데 5월에 경제 봉쇄가 해제될 거라고는 생각을 다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빨리 백신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전망치를 상향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전망치를 상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연준이 진심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진심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을 안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망치는 좀 올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 어떻게 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나도 근데 전망이지 이게 우리 전망이 항상 맞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실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그런 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테이퍼링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테이퍼링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아주 한참 전에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망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움직이게 되면 시장한테 한참 전에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작년에는 연준에 엄청 의지를 했거든요. 연준이 물가 올라도 우리가 금리 안 올릴 거라서 철석같이 믿고 주식 투자하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계속 이제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거든요. 물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돼도 우리 참을 거거든. 근데 이제는 연준한테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시장이 그냥 알아서 연준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올해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흐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도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또는 테이퍼링은 좀 늦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끝나고 보면 14년도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은 15년 12월에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은 좀 늦게 시작하되 결과를 보고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금리 인상 시점은 그때보다 이 텀이 좀 짧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풀고 그래서 좀 막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브라질은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한국도 이제 좀 한국은행에서 고민하게 되겠네요. 지금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뭐 시장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막 채권 매입해주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이미 시장 금리는 올해 말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금융위기 끝나고도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훨씬 더 금리를 먼저 올렸거든요. 저희가 뭐 아주 우리나라가 신흥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대외 유출입에 굉장히 예민한 그렇죠.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혼자 연준이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사실 시장에서 이게 컸었는데 요것도 뭐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일단은 전망치 같은 경우는 1.8에서 2.4로 올렸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들의 그 인플레 전망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보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계속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 일시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할 거다. 기존의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 굉장히 천천히 올릴 거야. 걱정 마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미 근데 뭐 시장에서는 기저효과 우리 알고 있는데 이 부양책과 또 다른 백신 보급 여기다가 지금 막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저축이 다 남아있다. 선진국들이 안 쓰고 있는 돈들이 막 남아있다. 이게 근데 뭐 이연 소비, 보복 소비 때문에 갑자기 뻥 터졌을 때 인플레 스파이크가 날 수도 있다. 올해 봄에 막 이런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준도 알고는 있는데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언급을 하든 시장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노코멘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시장을 안심시켰고, 근데 위원들이 평가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나스닥 이번에 뭐 그 FOMC 회의 발표가 되기 전에는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상승 반전한 거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나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채권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고 주식시장은 그래 이 정도 우리 금리는 이제 적응하기로 했어. 그래 작년에 사실은 1.5% 정도가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1.5% 정도가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전망치의 상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래 1.9조 그래 그러면 우리가 1.5, 1.6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버텨볼게. 증시에서는 이 정도 괜찮아. 그리고 돈을 쓴다는 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 하면서 증시는 일단은
안도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준이 실제를 보고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실제 물가 지표나 고용이나 이런 게 너무나 가파르게 고용이 좋아지거나 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증시는 조금 우리는 이제 마음 편히 갈래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채권 시장이 공포에 질렸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채권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에 사면 우리가 그냥 그 쿠폰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리가 오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놓은 채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높은 금리에 들어가야지 더 오를 것 같으면 그래서 채권을 사야 될 사람들은 안 사고 버티고 있고 또 이미 사놓은 사람들은 고민이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나오는 뉴스들이 다 채권금리 올라가는 뉴스들밖에 지금 없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주식시장하고 조금 다른 생각. 그래서 뭐 어제도 어쨌든 그 FOMC 확인하면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전일 대비로는 또 금리가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계속 공포에 질려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인프라 투자 얘기가 이게 뭐 현금 살포하는 이 1.9조 달러 말고 인프라 투자 얘기가 사실 올해 못 나올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막 무르익고 있거든요. 그 3조 달러나 되잖아요, 또 규모가. 예, 물론 그게 뭐 좀 장기간에 걸쳐서 3조, 4조 쓴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 빠지는 뉴스만 계속 나오니까 그것조차도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성이 계속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1.9조 달러 나온 거 가지고도 지금 6.5%로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왔는데 3조 달러가 추가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물론 경제 성장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키는 증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사실 1.9조도 미국 학계에서 너무나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느 아이비들도 1.9조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기간이 없었어요. 다 뭐 1.6, 많아봐야 1.6, 1.1 이렇게 봤었는데 뭐 어떻게 다 끼워 맞추더라고요. 막 해가 1.9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좀 과열을 용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인프라까지 엎으면 진짜 조금 인플레 오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 인프라 투자하는 펀딩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결국 요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결국 세금 걷어서 그냥 하면 채권 시장에서도 충격은 덜하고 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더 과열을 막 부추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인프라 투자 계획과 증세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좀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주식 시장 네. 입장에서도 미국이 돈 써서 경기 부양한다는데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법인세 그렇죠. 올리고 원래 공약이잖아요, 법인세 예, 인상이. 사실은 뭐 작년에 아이비들 다 전망할 때는 사실은 어쨌든 주식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못한다. 지금 이 팬데믹 와중에 증세를 어떻게 하냐. 한참 뒤에 할 거다라고 다 전망을 했었는데 하여튼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좀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법인세라는 게 이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도입을 하는 게 물론 뭐 채권 시장에도 약간 안심이 된다고는 하셨지만 주식 시장에는 큰 악재잖아요. 아니라고 봐야 안 될까요? 좋은 아니 악재는 악재죠. 악재죠. 사실은. 예. 만약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이러한 정책들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거, 하락하는 거, 이게 큰 의미는 없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과열이 되면 연준이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예. 요걸로 조금 가라앉혀줄 수 있는. 그러면은 연준이 빨리 긴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막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막 대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미국이 과열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미국이 막 더 빨리 금리를 올리고 달러도 그렇죠. 너무 강해지고 다른 신흥국들은 진짜 하얗게 질려가지고
금리 막 우리 경기 상황 상관없이 막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잘 계획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주면 다른 신흥국도 그렇게 나쁠 건 없고 되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브라질에서 이제 지금 금리를 올렸다고 네. 얘기하신 게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금리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이 되면서 이게 결국 이제 달러 강세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신흥국에 들어갔던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그러면 이제 신흥국에 뭐 부동산이 됐든 이 증권이 됐든 자산들 막 팔아 제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하락의 요소로 보는 그런 거죠. 이게 악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양털깎기라고도 하는데 너무 갑자기 나가면 막 갑자기 막 인상해 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인프라 투자하되 증세를 하면서 연준은 조금 기다려주고 그게 이제 우리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세 인상이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인상하면 바로 악재로만 보는데 사실은 더 큰 악재를 방지하는 그냥 완화 정도, 완화책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과열을 억제해주는. 근데 지금 이달 말에 그 SLR 규제 완화가 만료가 된다. 근데 이걸 연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제 대답을 안 했다. 이게 또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 SLR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제 은행들이 그 자기 자본 대비 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네. 금융위기 전에는 이제 3%였고, 금융위기 아니라 이제 팬데믹 위기 전에는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좀 여유를 주기 위해서 5%로 지금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산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이제 막 미국 국채를 산 거예요. 국채를 샀고, 근데 이제 뭐 옐런 의장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그 기관장들도 그렇고, 이거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당장 이걸 원상 복귀하더라도 뭐 채권 샀던 거 막 팔 것 같진 않아요. 투매할 것 같진 않는데, 이건 이제 우리 약간 채권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채권 시장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안 팔아도 그동안 막 사줬던 거를 못 산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채권을 올해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할 건데 그렇죠. 그 수급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금융시장이 워낙 금리에 이렇게 또 예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고민일 것 같아. 이거를 원상 복귀는 시키는 게 맞는데 사실 막 해도 사실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그 채권 시장 환경이 또 채권 그 공급이 많이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공급을 많이 하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거를 풀면은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게 별로 문제 없을 거다라는 게 약간 채권 시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렇죠. 채권 시장 사람들은 문제 있다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고민 중인가 봐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3월 31일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어떤 그 연준의 이제까지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화두가 던져진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1월 달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좀 꽤 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채권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 사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채를 투자했을 때 그게 뭐 보통은 채권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네. 좀 채권에 대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작년에는 워낙 후반에 없었는데 올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연준이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이제 시장이 일단은 먼저 미국 쪽 주식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제 움직이겠죠, 흐름이. 일단은 나온 뉴스로는 일단 당분간 이게 없겠다,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반등을 한 것 같은데 과거 이렇게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놓고 이제 하루 정도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이게 뭔가 움직이더라고요. 빠지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사실 1.9조 달러 부양책이 현금 살포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나쁠 건 없는 환경이거든요. 일단은 연준이 기대 말고 실제를 보고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좀 약간 이제 좀 좋은 기간을 보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도 랠리를 좀 하다가 좀 고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숙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으니까. 예, 너무나 많은 숙제가 연준도 우리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그렇죠. 겪어보지 못한 재정. 예.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 촉을 정말 잘 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